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근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좋게 말해서 순환을 하는 거지만 시간의 차이일 뿐 다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란 건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늘 환경에 속해 있고 환경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 집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알맹상점은 이름 그대로 알맹이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소비를 할 때 보면 불필요한 포장재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불필요한 포장재 없이 정말 내가 필요한 알맹이만 사자. 근데 그런 곳이 판매하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알맹이만 판매할 수 있는 곳을 했을 때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곳이 알맹상점이라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계기로는 제가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이렇게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리배출 열심히 하기, 분리수거 열심히 하기, 여기서 선에 그쳤었는데 꾸준히 환경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잘 버리는 것만으로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런 실천이 확장이 되면서 모임 같은 데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알맹상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플라스틱만 보면 이 물건이 쓰고 버려졌을 때 썩지 않는 쓰레기가 또 나오겠구나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단순히 플라스틱 문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이라든지 시멘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먹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이랑 먹이사슬처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로 인해서 제가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요즘 생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알맹상점을 오픈한 첫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알맹상점을 하게 된 거는 정말 이렇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소비 문화를 한 분이라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상점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이상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누가 가서 통을 들고 가서 리필을 하겠어. 그리고 심지어 그냥 물건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를 또 들고 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쓰레기 들고 가겠느냐, 집 앞에 분리배출 이렇게 달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누가 들고 가겠냐 하면서 이 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걱정이 많았었어요. 상점이긴 한데 과연 올까? 소비자들이?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물건들을 결국 다 소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오픈하는 날 제가 있었거든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도 안 올까봐, 파리가 날릴까봐. 그런데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손님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가 저희한테는 에피소드고 되게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승무원, 외양사 승무원이셨는데 20대 중후반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양손에 엄청 큰 봉지를 여러 개를 들고 오셨어요. 봤더니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작은 것들을 모아 오셨는데 외양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이제 비행기가 들어가면 다 분리배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은 싹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배출하지 않고. 근데 본인은 이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 버리기 양심적으로 너무 찔려서 그 힘든 비행 끝나고도 그 쓰레기를 다 모아서 집에서 분리해서 다시 저희한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았었고요. 2018년도에 망원시장에서 비닐봉투랑 이제 그런 일회용 용기들 그런 걸 줄이는 정말 단체도 아니고 모임이었거든요. 자발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3, 4, 5를 모여가지고 우리 그러면 이걸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논의를 했었고 그 논의를 했을 때 망원시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장바구니를 기부받은 거를 상인분들이랑 소비자분들한테 나눠드리면서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 활동을 했었어요.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줄이는 캠페인 말고도 우리가 소비를 조금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알맹상점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맹 모임에서 시장에서 노력했던 부분들. 근데 물론 시장에서 캠페인을 했다고 해서 망원시장이 에코시장처럼 비닐 아무것도 안 쓰진 않아요. 여전히 많이 쓰고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의 씨앗을 저희는 뿌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년 동안 넘게 계속 그걸 외친 걸로 인해서 왜 저걸 줄여야 돼? 라고 물음표 붙었던 사람들이 아, 줄여야 되구나까지 변하게 된 거는 그건 캠페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부터 시작을 해서 알맹 상점이라는 곳이 사실은 저는 하나의 또 플랫폼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어떤 소비 방식을 할 수 있고 또 색다른 소비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역으로 또 쓰레기를 걷어들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걸 자원화시키고 있고 이런 모델은 사실 한국밖에 없어요. 되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플랫폼 공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들이 좀 환경 운동하는데 딱딱하지 않고 거대하지 않은 환경 운동이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팩 캠페인이 있거든요. 종이팩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분리수거할 때 보면 종이류는 있는데 종이팩류는 못 보셨을 거예요.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없거든요. 종이팩 안에는 알루미늄이랑 코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이랑 코팅된 거는 전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 섞여버리면은 재활용이 안 되고 둘 다 쓰레기로 버려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 모아줘야 되는데 아직 그걸 많이 모르시고 종이팩을 따로 모았을 때 좋은 점 뭐냐면 나무 대신 화장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귀한 나무 자원을 아낄 수 있는 정말 귀한 쓰레기 자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는 종이팩 분리 배출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시민분들한테 의식을 알려드리고 의식만 있는다고 해서 사실은 이런 게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제도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도 같이 바꿀 수 있게끔 요즘에 이런 종이팩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예전에는 저도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환경 이슈들이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실천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정말 뭐 나는 그래 그나마 어떻게든 지낼 수 있겠지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될까? 생각했을 때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지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취약계층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선진국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후진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왜 컨테이너 박스에 동남아 보내고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쓰레기 문제, 환경 오염 문제는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제일 취약계층이나 후진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갔을 때 문제는 뭐냐? 결국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 깔려 있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괜찮을까 했을 때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근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좋게 말해서 순환을 하는 거지만 시간의 차이일 뿐 다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뭐 남녀노소 이런 빈부격차 차이 없이 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한 층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대학가 계시는 분들은 자취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회용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좀 사회적인 변화 문제도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가의 쓰레기 문제를 단지 자취생들의 문제야, 대학생들의 문제야, 뭐 잘 몰라서 문제 이게 아니라 개인과 제도와 기업이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학생분들이 좀 목소리 높여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도 배달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다가 한번 요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회용기를 한번 해주세요. 내지는 포크나 수저 이런 거 있잖아요. 선택권을 주세요 해서 집에 있는 용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제로로 쓰지 말자가 아니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들은 목소리를 내는 거고 기업이나 정부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환경이란 건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늘 환경에 속해 있고 환경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 집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거절하기. 거절하기 뭐냐면 대부분 환경 실천할 때 아주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많이 하시죠. 일단 첫 번째, 플라스틱 절대 안 쓸 거야. 그리고 텀블러를 사고 빨대도 사고 에코백도 사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준비도 너무 좋지만 결국엔 또 다른 자원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 자원이 또 낭비가 되는 부분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안 써도 되는 물건은 친절하게 한번 거절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코로나 때문에 물티슈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럼 그때 아주 친절하게 거절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냐면 감싸고 있는 비닐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그 두 개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돌려드렸을 때 거기 계시는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사장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도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일회용품을 이렇게도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선한 영향력이 바로 저는 이런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나무 칫솔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칫솔이 플라스틱이잖아요. 손잡이 같은 데 보면 실리콘 같은 게 또 있어요. 실리콘과 플라스틱이 같이 있으면 복합 소재이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도 어렵고, 그리고 손바닥 크기만 하잖아요. 얇고. 그런 것들을 플라스틱이 배출하더라도 선별장에 가서 누락될 확률이 많아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플라스틱을 한 집에,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거의 한 16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년이든 160개죠.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을 쓰잖아, 칫솔은. 그런데 이런 가족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이고 전 세계만 해도 70억 인구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덜한 이런 제품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가 평생에 쓸 수 있는 많은 플라스틱 칫솔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이런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로 바꾸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고체 치약 같은 경우는 입에 넣고 씹으면 부서지고 칫솔질 하면 똑같아요. 장점은 뭐냐면 종이에 들어있어요. 걔가 다 쓰고 나면 이 지퍼백만 잘라서 일반 쓰레기 버리고 나머지 종이는 종이류에 분리배출하면 되거든요. 치약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잘 쓰고 얘를 잘 분리배출하더라도 소재 자체가 이미 재활용이 어려운 아더 소재를 많이 써요. 치약 정도 되는 플라스틱 크기는 또 선별장에서 대부분 누락이 돼서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이런 제품을 바꿈으로 인해서 좀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알맹상점의 계획은 이런 알맹상점 같은 제로웨이스트 샵 공간이 너무 요즘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야기 들으러 많이 오시는데요. 저는 이런 공간이 편의점처럼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아지려고 하면 이게 독특한 문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가 돼야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처럼 많아졌을 때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제로웨이스트 샵이 되는 게 제 목표라서 그런 거를 또 운영진이 함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다들 너무 거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개인이 모여야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알맹상점에서는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서 기업을 변화시킨 일도 있었고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의 제도를 변화시킨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알맹상점이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라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를 믿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